안녕하세요, 비전마케터 루카스입니다. 2박 3일 동안 여기서 좀 일 좀 열심히 하려고 왔습니다. 전자책도 지금 집중해서 쓰려고 왔고 제주도에서도 촬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오늘은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해요. 제가 지금 어쨌든 컨텐츠를 만든 지는 3년이 넘었고 하나의 주제를 잡고 꾸준하게 올린 지는 1년 2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업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살면서 컨텐츠를 뽑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1년이 넘게 컨텐츠를 뽑아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컨텐츠를 뽑으면서 느꼈던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해결책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이제 챌린지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기수에 한 분이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제가 대답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어서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이게 크리에이터한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자신감 부족.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자꾸 남들을 보고 이 사람 너무 잘한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사람을 계속 보면 와, 나는 너무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자꾸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경험한 해결책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자신의 스토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1년 정도가 됐을 때 뭔가 이렇게 현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힘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나의 시선이 남에게 가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 시선을 나에게 돌리자. 그리고 내 스토리에 집중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사실 너무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불안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컨텐츠를 저는 다 차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끈다거나 SNS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그러는 거죠. 저도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을 껐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겨서 내 스토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창의성은 연결해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기획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보고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걸 연결시켜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연결이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이디어가 고갈되셨나요? 그러면 컨텐츠를 소비하세요. 근데 아무 컨텐츠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감을 주는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소비하셔야 돼요. 저는 저한테 영감을 주는 크리에이터들의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래서 자주 그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봅니다. 해외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똑같은 영상인데 진짜 5번, 6번 본 영상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볼 때마다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주는 크리에이터들의 리스트를 뽑아보시고 그것들을 자주 소비하세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드린 해결책과 두 번째 드린 해결책이 약간의 모순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알고리즘을 꺼라, 시선을 남한테 두지 말고 나한테 둬라 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컨텐츠를 소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드린 해결책은 컨텐츠를 소비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자신감이 없다, 그런 상태라면 컨텐츠를 소비하지 마세요. 다 차단하고 오로지 여러분 스스로한테만 집중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는 자신감이 있다, 근데 아이디어가 없다, 이러면 그분들은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한테 자신감이 생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단을 시켜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소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그분한테 3가지 해결책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뭐였냐면, 시간이 지나면 컨텐츠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를 상기시켜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채널에서 1년의 사이클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콘텐츠를 뽑은 거죠. 그래서 제가 2024년 시작 때 뭘 했냐면 2024 유튜브 시작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2025 유튜브 시작하는 법이에요. 1년이 지났지만 1년이 지나서 그 콘텐츠를 저는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뀐 내용들이 있고 제 생각들도 경험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2024 때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으면 이제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을 한다고 그리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전 컨텐츠는 노출이 이젠 죽었습니다. 이젠 노출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컨텐츠 제작을 지속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그 1년간의 그 컨텐츠 사이클을 사실 계속 돌려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컨텐츠는 끝없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을 꼭 지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막힘없이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나올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